넷플릭스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 세계 주주들에게 배포하는 편지에 이례적으로 스위트홈을 언급합니다. 스위트홈은 전 세계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는 세계적 히트작으로 잘 알려진 킹덤의 성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도 3위에 올랐다는 게 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한국산 SF 영화 승리호. 이 영화는 전 세계 동시 공개 후 단 이틀 만에 총 16개국에서 인기 영화 1위에 올랐고 일주일 후에는 28개국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포브스 같은 곳에서는 꼭 봐야 할 드라마로 K-드라마를 아예 별도로 정기적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제작으로 아시아에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움직임입니다. 최근 보이고 있는 디즈니와 HBO의 한국 진출 움직임. 여기에 중국이 다시 접근하면서 한국 컨텐츠 확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미국 헐리우드 리포트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과 일본, 스트리밍 전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 넷플릭스는 동아시아 컨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활용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런데 이제 HBO 맥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이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의 성장 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간단하다. 바로 돈의 흐름을 쫓아라 라는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동아시아의 두 가지 주요 컨텐츠 카테고리. 바로 한국 드라마를 의미하는 K-드라마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다. 이로 인해 대형 스트리밍 업체들의 현금들이 이 두 카테고리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월 서울에서 2021년 라인업 발표 이벤트를 열었고 여기서 그들은 올 한 해에만 5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한 달 후 도쿄에서 열린 동일한 행사에서 넷플릭스는 올해 40개의 애니메이션 타이틀을 방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에 출시된 수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미국과 유럽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구독자 수가 정체되는 가운데 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두 카테고리에 독특한 국제적 매력을 시사한다고도 말한다. 특정 국가의 매출에 대해 잘 공개하지 않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 매출이 3억 5,500만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 임원인 비베쿠토 씨는 말한다. 확실한 것은 한국 드라마와 일본 애니메이션 이 두 가지가 아시아 전역에서 넷플릭스 소비와 구독을 주도하고 있는 킬러 컨텐츠라는 겁니다. 처음에 넷플릭스는 이 두 카테고리가 한국과 일본 시장 진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진입 이후 넷플릭스는 이들의 컨텐츠가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세계의 영토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20년 아시아 전체에서 한국 컨텐츠를 시청한 시간은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로 남아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넷플릭스의 최대 배출 시장이 일본이다.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치고 자국의 애니메이션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 10위 목록 모두를 빈번하게 차지하는 국가다. 넷플릭스는 이제 꾸준히 한국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1년 개봉 예정작으로는 한국형 SF의 스릴러를 가미한 고요의 바다, 그리고 세계적 히트작 킹덤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킹덤, 아신전을 더해 그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한국과 일본 컨텐츠 중심의 집중 투자 전략은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 이 때문에 애니메이션 및 K-드라마 산업의 호황기는 반짝하고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지역에서 자체 제작 컨텐츠를 강화해왔던 넷플릭스의 전략, 디즈니 플러스와 HBO 맥스 역시 이런 넷플릭스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넷플릭스의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컨텐츠 담당 총괄자인 김민영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근 넷플릭스는 서울 인근에 대형 스튜디오 공간 2곳을 임대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시청자들이 접한 한국의 창조적인 이야기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을 믿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전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지출과 선점자로서의 이득을 누리고 있는 넷플릭스. 그러나 분석가와 내부자들은 이런 넷플릭스의 지위는 이 지역에서 성장하려는 스트리밍 업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다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넷플릭스와 훌루, 유넥스트와 같은 현지 일본 업체들 간 경쟁으로 인해 컨텐츠 가격이 급등했다.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팀을 이끄는 사쿠라이 타이키 씨는 말합니다. 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은 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고도로 전문화된 직업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업계는 빠르게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역학이 한국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라이벌 스트리밍 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최고의 재능이 검증된 히트메이커와 함께 일하는 데 드는 비용은 멀리 갈 것도 없이 1년 전과 비교해도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격 상승 압력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을 무렵 한국 TV 업계는 케이블 TV 및 로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이미 큰 이익을 얻고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K-드라마가 헐리우드 시리즈를 능가하는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로 인해 넘쳐나는 중국의 라이센싱 수요를 충분히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한국이 사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다. 중국은 이를 주권모욕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산 엔터테인먼트 수입을 전면 금지해버렸다. 하루아침에 중국 라이센싱과 유통 수익이 소멸되면서 한국 스튜디오들의 성장 전략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넷플릭스에겐 열리지 않았던 깊은 주머니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 중국과 한국의 국영방송은 획기적인 TV 공동 제작 계약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양국 산업계의 많은 이들이 금지령 해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넷플릭스에 더해 디즈니 플러스와 HBO가 가세하고 여기에 중국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난 2월 KBS와 중국 CMG는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컨텐츠에 대한 제재가 풀린 신호로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꽤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실 자체가 별로 탐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치열해지는 한국 IP 확보 경쟁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지위는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게 중국. 하지만 중국은 한한령으로 스스로 그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투자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게 딱 그 타이밍.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리밍 업계는 아직까지도 한국산 컨텐츠의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해야 하는 영역들이 널려 있다고 여긴다. 지난 4월 2일 한국의 경제뉴스 매체인 헤럴드 경제는 워너미디어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의 상당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HBO 맥스는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콘서트 영화 및 기타 K-팝 관련 컨텐츠에 대한 독점적인 국제 스트리밍 권한을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본 시장도 꿈틀거리고 있다. 수년 동안 스트리밍 플랫폼에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해왔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전설적인 스튜디오 지브리. 그러나 그들은 HBO 맥스와 북미 권역에 대한 권리들 그리고 넷플릭스와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배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M 파트너스의 우메즈 씨는 말한다. 2-3년 전만 해도 지브리는 외국 스트리밍 업계에게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당장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넷플릭스의 진출만으로도 우리 한국 드라마는 대작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컨텐츠의 퀄리티가 더욱 올라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작비가 단기간에 상승해버린 부작용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를 꼭 단점이나 부작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게 아닐까. 저는 오히려 여전히 서구의 컨텐츠 제작비보다 저렴한 것이 가성비가 좋다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아무쪼록 현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변화되는 업계의 경쟁 구도 속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꿈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